박스 모델 중에 세 번째죠. 예, 마진에 대한 겁니다. 마진 설명을 했듯이 엘리멘트 바깥 그 보더 라인 바깥에 있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정의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택배 그 차량과 그 박스 그 다음에 테레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진에서는 마진의 크기하고 너비 설정이 가능하다. 여기도 이제 정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순서로 되기 때문에 그 각각에 따라서 마진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진에 100픽셀, 200픽셀, 또 100픽셀, 200픽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른쪽 그러니까 첫 번째 100은 위에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탑 거리가 되고 200은 오른쪽으로부터의 거리, 100은 아래에서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0은 왼쪽에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진의 10% 이렇게 10% 이렇게 해놓으면 엘리먼트의 너비가 전체 10% 정도로 해서 뭐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마진을 오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설정합니다. 자, 마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각각의 값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그 마진 그 엘리먼트 간에 이제 그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큰 값이 큰 것을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자, 축약형 있고요. 마진에 10 픽셀이다 그러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 네 개가 전부 10 픽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부 값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문법적 테이블로 만들어 본 겁니다. 속성 안에 마진의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속성 값은 픽셀, cm, 오토, 그 다음에 퍼센트, 엘리먼트 너비의 크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퍼센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인원 축약형으로 마진의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형식으로 값을 각각 정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진을 그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CSS 마진 1.html이라는 거 만들었고요. 스타일에 현재 3개죠. 3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all입니다. all은 그, 그 브라우저별로 그 디폴트 그러니까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 마진에 대한 그 뭡니까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무시하기 위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al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0, 마진 0 패딩하고 마진을 전부 0으로 만들고요. 보더만 1픽셀로 해서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큰 네모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PM1 또 PM2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PM1 같은 경우에는 마진은 50, 50, 50, 50 그러니까 위 50, 오른쪽 50, 아래로 50, 왼쪽에 50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마진을 두겠다 하는 거고요. 또 나타내기 위해서 경계선을 2픽셀의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위드스는 50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웹브라우저 컨텐트 표현하는 부분의 반 정도만 차지하도록 폭을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지. 예, PM2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데 마진 크기가 좀 다른 거죠. 아까는 50, 지금은 100으로 바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정하고요. 애국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애국가 1절, 2절, 3절, 4절 다 넣습니다. 첫 번째 거는 PM1 하고 두 번째 건 PM2를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PM1 같은 경우에는 50픽셀을 했기 때문에 위부터 전체 크기는 브라우저 폭의 50% 정도고요. 그 다음에 마진이니까 글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그 크기가 50픽셀. 오른쪽은 50%를 했지만 그 50를 넘었잖아요. 그 남아있는 부분이. 그래서 큰 값을 썼기 때문에 이제 무시한 거고요. 아래쪽으로는 또 50,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또 50 해서
그 50,50의 동해물의 동자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PM1이고요. PM2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했죠. 4개를, 4개 값을. 그래서 똑같은 그 블럭에 대해서 위가 100이고 좀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왼쪽이 100이고 아래도 100이고 오른쪽도 100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50 정도, 기존 대비 50 정도 이동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패딩에 대한 겁니다. 패딩도 방금 설명했었던 그 뭡니까, 그 처음에 보더를 했고요. 마진 했죠. 그래서 마진하고 패딩 뭐 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념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먼트의 보더와 콘텐트 간의 뽁뽁이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위,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러니까 위, 오른쪽, 왼쪽, 아니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요 시계 방향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축약형 뭐 동일하고요. 일부 값만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패딩에 대한 그 문법적 설명을 테이블로 만든 겁니다. 속성 보시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속성을 정할 수 있고요. 속성 값도 px, 픽셀, cm,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퍼센트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 퍼센트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은 패딩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올인원 값만 4개 쓰게 되면 위, 탑,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패딩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css padding 1.html로 정하고요. 스타일 쪽에 보시면 all 해서 기존의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그 패딩이나 각각 값들을 다 없앤 겁니다. 자, pp1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서는 패딩을 50 픽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글자들, 텍스트 글자와 보더 라인까지, 경계선까지의 그 간격을 첫 번째 pp1은 50, 50, 50, 50 4개가 같죠. 그래서 위 50, 오른쪽 50, 아래 50, 왼쪽 5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보더는 2픽셀이고요. 솔리드 실선으로 파란색으로 하겠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50%입니다. 컨텐츠의 값이 5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pp2 같은 경우에는 패딩을 하고 있지만 패딩의 값을 전부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딩하고 0 하면 보더와 콘텐트 간의 그 간격에 공간이 없는 거죠. 예, 전부 0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0 값을 쓰게 되면 0 픽셀 px 써도 되겠습니다만 0 값을 쓰게 되면 위에서처럼 4번 그 50, 50, 50, 50 4번 쓰지 않아도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자, 보드 2픽셀 솔리드 똑같고요. 다만 위드스를 앞에 것은 50%를 했는데 이번에는 70%를 하겠습니다. 폭이 더 좀 커진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베이지색도 동일합니다. 자, 바디 부분에 보시면 애국가 들어가고요. 애국가 1절부터 2절, 3절, 4절 다 넣고 맨 앞에 클래스는 pp1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으로부터 50픽셀씩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이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인데 pp2로 했습니다. 근데 패딩이 0이기 때문에 공간 없이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을 70으로 했기 때문에 옆으로는 좀 더 커지겠죠. 네, 이거가 이제 방금 앞에 설명했던 예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위드스를 아까는 첫 번째 것은 50, 두 번째 건 70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패딩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제를 좀 수정을 해서 50, 70을 전부 100으로
전부 100%로 좀 수정하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고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국가 밑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동해물과의 동자가 보일 겁니다. 동자 맨 위에 하고 애국가의 애자 밑에 그 사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패딩인 거죠. 그 간격이 동해물과에서는 그 위쪽으로 5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끝에 화려강산 대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 한자에서부터 그 오른쪽 끝에 있는 파란색 경계선까지 거기가 또다시 50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애국가 여섯 번째 줄 보시면 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이 다시 50픽셀. 자, 다시 이제 동해물과에서 동자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그 크기가 바로 50픽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은 패딩이 요 텍스트가 컨텐트가 되고요. 컨텐트와 경계선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패딩이니까 위로 50, 오른쪽으로 50, 왼쪽에 아래로 50, 왼쪽에 50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50픽셀씩 떠져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그 스타일이 PP2였었죠. 여기에서는 그 패딩을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바싹 붙여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의 동자가 왼쪽 위에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딩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컨텐트와 그 경계선 간의 간격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면서 그 스타일을 좀 정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그 박스 사이징에 이제 우리가 픽셀 값을 계산하다 보면 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복잡한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이 안에 컨텐트로 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보시면 div.box 1이니까요. div 그 엘리먼트 중에 box 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로 선언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 뭡니까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블락이 되고요. 직사각형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300, 패딩은 10, 보드는 5, 다티드니까 이번에는 그 점선을 사용했습니다. 색깔은 그레이니까 회색이고요. 마진은 0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림에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div.box2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걸 썼고요.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보더 빼기 박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봤을 수도 있고, 자,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블락, 나머지 300, 10, 5, 솔리드 그레이, 마진 0, 나머지는 뭐 유사한 거죠. 참고로 박스 1하고 박스 2는 차이점이 그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가 있다. 그 의미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div. 컨테이너입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박스 사이즈는 똑같이 보더에 빼기 박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위드스는 600, 보더는 1픽셀의 솔리드 블랙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클래스죠. 박스 3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위드스는 50%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더에 1픽셀로 선을 빨간색으로 했고요. 이제 플로트의 레프트라고 하는 좀 차이점이 있는 거가 좀 보이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코드를 보고 좀 하면 바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결과값도 보고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바디로 들어갑니다. 바디 안에 섹션이 있고요. h3 박스라고 썼고 그 안에 이미지 하나 넣었습니다. 소스는 랍스터 png입니다. 우리가 썼었던 그림이죠. 네, 그 다음에 폭은 300, 높이는 200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그 그림이 깨지는 경우에 글자로 랍스터라고 나오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럼 라스트 그림이 하나 딱 올라가서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div의 클래스는 박스 1입니다. 그러니까 div.class, 그러니까 div.box 1이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 랍스터 그림 콘텐츠의 크기는 폭 300, 높이 200인 반면 지금 읽고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는 콘텐트 폭이 300, 패딩 20, 보더 10을 더한 330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박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일에 보시면 위드스가 300, 패딩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왼쪽 10, 오른쪽 10 두 번 더하면 20이 되는 겁니다. 양옆에. 그러니까 그 너비만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그 보더가 또 5픽셀이니까 두 번 들어가겠죠. 그래서 5번, 5번 해서 10이 들어간 겁니다. 전체 크기는 300에다가 20, 10을 더하니까 330이 됩니다. 그러면 좀 커지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div의 클래스의 박스2에서 div.box2의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속성 값을 사용하면 콘텐트, 패딩, 보더를 포함하여 그림과 같이 너비가 300이 되도록 맞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2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드스를 300으로 정했고요. 나머지 뭐 다 같은 거죠. 대신에 이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했기 때문에 박스 1인 경우에는 330인데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콘텐트 패딩 보더를 모두 포함을 해서 선언된 위드스 300에 맞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제 그림 차이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iv 보시면 300픽셀 그림 두 개를 붙여 봅시다. 그림의 너비가 300이고 보더가 있잖아요. 그 줄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60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전체 크기가 600인 경우에 컨테이너가 600인 경우에는 더하면 601이 되니까 한 블럭에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 그림이 부분으로 자동으로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를 사용하고 그러면 그 보더 1픽셀까지 포함을 해서 600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너비를 50%로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림 두 개니까 50, 50이잖아요. 50, 50이니까 두 개를 자동으로 안에서 그림을 넣어준다, 두 개를 넣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콘텐츠나 뭐 패딩, 크기, 보더 뭐 두 번 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그 랍스터에 대한 그 컨테이너를 하나 넣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똑같이 컨테이너인데 세 번째 거 보시면 그 안에 박스 3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박스 3가 이제 박스 사이징이 들어가고 위드스를 50% 했기 때문에 그림이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스터 그림, 그 다음에 그 패딩이 좀 커진 거죠. 왜냐면 왼쪽에 폭 원래 300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 20, 그 다음에 보도 10을 더해서 330이 됐다 하는 거 하고요. 하지만 그 박스 사이징에 그 보더 박스 속성을 쓰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300으로 맞춘다는 거죠. 300을 한 경우에는. 자, 그 첫 번째에 대한 그림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랍스터 그림을 두 개를 그렸는데 전체 크기가 600이고 300, 300인데 보더가 1이기 때문에 601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플로트 아까 레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왼쪽으로 붙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붙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박스의 크기를 좀 키워주면 601로 키워주면 아래쪽에 있는 거가 그 플로트 레프트니까 위로 올라가서 왼쪽에 탁 달라붙겠죠. 그런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600인 경우에 그 사이즈가 601이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밀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크기를 50으로 하고 보더가 1이라고 하더라도 그 50%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사용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서 크게 딱 맞춰서 50이니까 두 개인 경우는 50%를 하면 딱딱 붙겠죠. 4개인 경우에는 2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네, 다음 예제는 P박스 1, P박스 2 이 두 개의 그 클래스를 만들고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P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그림을 백그라운드 그림을 넣어서 그러니까 스크롤 형태로 넣어서 반복이 안 되도록 넣은 모습을 한번 예제로 제시해 봤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에 백그라운드하고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 그림이 들어가 있죠. 네, 두 번째 예제는 백그라운드 그 컬러를 넣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P1 그러니까 애국가 두 번 넣어놓고요. P1 백그라운드, P2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P1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시안, 사이안 컬러를 넣은 거고요. 두 번째는 오렌지 색깔을 넣은 겁니다. 네, 그 실행 결과입니다. 백그라운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디에 백그라운드로 그 베이지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베이지인데 그 특정 그 div 안에서는 컬러가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그 뭡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컬러,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한 스타일, 그 다음에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봐서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타일 보시면 첫 번째는 올레 박스 사이징은 보더 박스 패딩 0 마딘 0 요거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모든 스타일을 전부 무시하고 처음부터 하겠다 패딩하고 특히 마진을 0으로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건 디폴트로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예제를 보고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폼을 만들고 폼 안에 이제 클래스를 적용을 해서 다양한 그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거죠. 예. 자, 폼 4개를 만든 겁니다. 4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눈으로는 사실 그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그 배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오목 블록 이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코드를 적용을 한번 해보고 이런 그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우리가 jsfeeder.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처음 소개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 HTML5에 대한 테스팅을 바로 해볼 수 있는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jsfeeder.net 입력을 하시면 공간이 4개가 나옵니다. 사사분계해서 사각형이 나오는데 왼쪽 위가 HTML,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오른쪽 윗부분이 CSS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run,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run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어 있는 그 코드를 실행을 해서 사각형 4개 중에 오른쪽 밑에 부분에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그 사각형의 크기나 요 위치들은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그 간단하게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예제를 그대로 해서 테스팅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이제 뭐 GitHub이라는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하다 보면 그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에디터 컨셉으로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에디터 중에 jsfeeder.net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코드들을 나눠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뭡니까 그 오류 또는 디버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3개로 나눈 다음에
제대로 나오면 그거를 또 하나로 합쳐서 또는 뭐 이렇게 좀 저장을 해서 깃허브에 다시 올리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복잡한 내용의 경우에는 코딩을 할 수 있겠죠.